네, 어제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자동차 관세 이슈로 국내 증시 결국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3%대 그리고 코스닥이 1.2%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날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현물 쪽에선 나왔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도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기관들이 팔자세를 시연을 하면서 결국 양대 지수의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한 관세 부담도 있었지만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대형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흔들렸던 하루였다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날장에서 가장 큰 타격에 들었던 삼성전자와 기아를 되려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날장에서도 빨간불을 홀로 켜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기관 쪽에서의 매수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방산이나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오리엔트전공이 이날장에서도 20%의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업황별로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여지는 윗단에서 종목들은 모두 상승했던 종목들입니다. 다만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급이 중소형주 관련주들로 쏠리면서 상한가에 직행하는 종목들이 또 많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테마는 산불 그리고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상권에서 지난 21일에 시작됐던 산불 피해가 지속되면서 벌써 서울 면적의 절반이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재난 안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장에서 큰 폭의 가격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아시아중무나 SY 등 비교적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지만 25%대 주가 변동성을 크게 보였고 정말 단기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시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건설 관련주들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호평과 함께 이날 증시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올해와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보고서 이후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6%대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작년까지 건설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올 한 해 실적 개선과 함께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정치 테마주의 연일 시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상한가에 대거 안착했었던 이재명 대표 테마주가 이날 증시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나왔었죠. 일단 이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서 무죄 영향 지속성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해봤었던 것처럼 역시나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날 증시에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AI 패권을 놓고의 경쟁심이 격화가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3%대 하락을 보였던 게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이날 증시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홀로 상승을 했었던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졌기 때문인데 이제 공매도가 다시 한번 재개된과 따라서 대형주를 향한 외국인들의 수급 돌아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섹터 단의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의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 관세 부과 발표 때문에 역시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부품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지만 현대차도 4%대, 기아도 3%의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오늘도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좀 하방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보시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취소하고 있다라는 TD 코엔의 보고서 내용이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한번 화제가 되면서 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증시에서는 해당 이슈와 함께 전선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진전기는 8%에 달하는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젝트 단에서의 투자는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AI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월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증시에서 이미 올랐었던 부분이 오늘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산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 테마주 대표적으로 모듈러 쪽을 오늘 증시에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조립식 모듈러 주택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주택을 지원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겠다라는 말을 내놨습니다. 때문에 어제 SY나 SY 스틸텍 장중에서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이 쏠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고 오늘도 연속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한빛레이저가 어제 시간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였죠. 이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오늘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SKC가 이제 유리기판을 연내 고객사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양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빛레이저가 일단 기대감의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커팅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빛레이저뿐만 아니라 SKC나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도 변동성이 번질 수 있을지 오늘 증시 안에서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있을 주요 일정들과 간밤 있었던 글로벌 소식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먼저 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분의 변동성이 포착이 됐었죠. 다만 오늘 열렸던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반응도 간단하게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에 나서기보다는 4월 2일 발표되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에 나설 것처럼 현재 분위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쪽에서의 이 자동차 비율이 상당히 큰 만큼 관련 기업들에게 끼쳐지는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 차원에서의 GDP까지도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이 충격과 여파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이 함께 관세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리는 쪽으로 보여지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관세 우대와 관련된 부분을 현재 미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뉴욕 증시 안에서는 테슬라가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 최대의 수혜주로 떠오르곤 있습니다. 다만 간밤 가격이 크게 움직임을 보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관련해서는 다음 주까지 4월 2일까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간밤에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현재 월가에서도 우려가 섞인 보고서들이 간밤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도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4분기, 지난해 4분기에 대한 GDP가 있겠습니다. 일단 GDP가 성장률이 2.4%로 오히려 0.1%포인트 증가한 게 확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덜어졌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2월의 PCE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4월에 주요 일정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일단 이 파킨슨병 학회라던가 이 암 연구 학회 등 이 바이오와 관련된 학회대 일정들이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 쪽에 대한 보고서가 4월 4일에 발표가 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4월 2일에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되겠죠. 이미 품목별로의 관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국가별로의 관세가 어떻게 책정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국내 증시는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해줄 수 있을지 개장 상황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